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6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교적 쉽지 않았나요? 뭐 나만 쉬웠나? 뭐 약간 선지가 좀 긴, 글밥이 긴 것도 좀 있긴 했는데 비교적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실내 보호 원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말이 길다. 사안.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일간지에 의료 취약지 병원 설립 운용자에게 5년간 지방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대요. 재산세죠? 앞에 지방세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정부거든요. 중앙정부는 지방세 과세권자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면세한다는 비과세한다는 그 공고를 할 수 있겠나? 누구예요,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공고 할 수 있다고 보여줘, 없다고 보여줘?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에 갑은 그 말을 믿고 의료 취약지인 비군에서 병원을 설립 운영했는데 비군수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갑에 대해 군세인 재산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분장 관계상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줘, 여러분. 장관 정도면 여러분 국가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면 판례도 있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고를 신뢰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갑은 폐기물 처리업 동그라미 2번은요. 동그라미 4번과 연결해 놓으세요. 갑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받을 것을 신뢰하고 그에게 일정한 처리를 했는데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했단 말이죠.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른 폐기물 처리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국토이용 관리 법령에 의한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각각 제도적인 취지도 다르고 근거 법령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요. 반면에 동그라미 4번이요. 갑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는 얘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건 근거법도 동일하잖아요. 폐기물 관리 법령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 요건을 갖춘 다음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제가 보기엔 다른 청소업자 로비 들어간 겁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 이 말 자체가 설득력도 없죠. 그런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이때 갑은 실내 보호 갑은 위 불허가 처분이 실내 보호 원칙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여러분 예비결정과 본결정이죠. 예비결정을 했단 얘기는요.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요건을 충족했다면 본결정을 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3번은요. 사안. 건축주 갑은 건축사 을에게 건축 설계와 신청 행위를 의뢰했는데 건축사 을의 규칙 사유로 건축 한계선을 위반했고 이로써 철거 명령을 받게 됐다. 건축주가 자기는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건축사의 과실은 곧 누구의 과실이에요? 건축주의 과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수술을 받는다, 그럼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야 되겠죠? 실력 없는 의사한테 가서 내 몸을 맡기면 내가 피해를 보는 거죠. 건축도 마찬가지겠지. 실력 없는 건축사에게 위임한 네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갑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을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갑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 즉 건축사의 과실은 건축주의 과실이다. 따라서 갑은 실내보호 원칙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없죠. 규칙 사유가 있으니까. 문제 2번은 쉬웠습니다. 우리 판례 따를 때 사법 관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이런 국유 의미하죠. 동그라미 3번도 국유 의미하죠. 국유 의미하는 일반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관계예요. 동그라미 2번 국유재산이라고만 나왔는데 행정재산이라고 나왔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는 가학상 특허죠. 특허에 따른 사용료 부과 행위, 사용료 부과 처분, 그게 공법 관계죠.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비교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사용료 부과는요 부과 처분이에요. 하명이에요. 동그라미 3번 대부료 부과행위요. 사법상 고지에 불과하죠. 동그라미 4번 한국조폐공사죠. 영주물법인이죠. 소속 직원을 파면했다. 이게 여러분 행정조치가 국지합 영재 5가지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방직 공무원. 그럼 공무원에 대한 파면은 처분이죠. 그런데 합영재,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직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파면한 건 사법관계입니다.
이들은 공무원 정도의 신분보장은 못 받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되려고 하는 거죠. 신분보장을 받는 만 61세.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공무원 정년 연장됩니다. 65세까지. 여러분들 65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공무원 되시라고요. 3번이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현행 헌법은 헌법적인 조치를 갖는 비상명령이 인정된다. 이거 뭐 박정희 정부 때 긴급조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현행 헌법은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 헌법상 국가긴급권,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경제명령은요. 법률 동위적 효력이에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 법률 동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헌법적 효력을 갖는 비상명령은 인정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은 법규 명령의 발령권자를 대통령령이요. 대통령령. 각 부장관은 부령이죠. 또 뭐도 있어요. 총리령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도 법규 명령의 발령권자입니다. 동그라미 3번. 판례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인 처분 기준. 이거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이건 법규성을 인정하죠. 동그라미 4번. 대통령령이건 총리령이건 부령이건 간에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 위임이 금지가 됩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 위임이어야 된다고. 개별적이란 말을 뺍시다.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 문제 4번이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하명에 대해서 명령 내리는 거죠.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세요 라는 사실행위에도 여러분 하명을 할 수 있지만 모두 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도 가능합니다. 농지 매각명령 한번 생각해보세요. 농지 매각명령 어떤 경우 하냐면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자, 나중에 적발되면 농지 매각명령 내리거든요. 농지 매각이라는 계약,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영업양도의 경우도 뭐 영업양도 명령 이런 경우에도 영업양도는 역시 그 계약이잖아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허가의 갱신은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하는 것으로 동일성이 유지되는 거죠. 따라서 갱신 후라도 갱신 전 법 위반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갱신 전에 1회 위반, 갱신 후에 2회 위반, 합치면은 그러니까 갱신 전에 1회 위반, 갱신 후에 1회 위반 합치면 총 2회 위반이죠. 2회 위반을 이유로 가중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동그라미 3번. 인가처분의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 하자가 있다? 그럼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특허나 허가나 수리랑 달라요. 인가의 경우에는 활용점정, 고사성한 활용점정이 점 하나 찍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행위가 잘못됐으면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 국어죠, 국어.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요,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신청권이 있는 거지. 신청권이 관계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데 왜 국민에게 신청권이 없습니까? 국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윤주국어를 들으세요. 농담입니다. 예. 다른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죠. 예. 5번이요. 다음 중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놓으시게 되면 포괄적인 신분관계 설정입니다. 귀화하거나 공무원 임용이다. 둘 다 포괄적인 신분관계 설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귀화가 특허죠.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것도 특허란 말이죠. 사실 공무원 임용이 특허라는 말은 약간 어색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포괄적인 신분관계 설정이니까 특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동그라미 3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운송업 관련된 면허는 모두 특허입니다. 동그라미 4번. 사립학교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관여하는, 행정청이 관여하는 거는 인가입니다. 학교법인, 그 다음에 무슨 공익법인, 재단법인 나오면 인가예요. 6번이요.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구술로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죠. 그럼 상대방 국민이 신청하는데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권은 누구에게도 인정돼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죠? 방문학자, 학술 연구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은 우리 글을 못 쓸 수 있잖아. 그럼 말로도 청구할 수 있다. 말은 할까? 말은 글보다 낫겠죠. 동그라미 2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 그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돼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거 기속행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거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속행위 재량행위인 거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의견을 듣는 거는 재량행위라고.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따라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3일 내 3일. 해당 제3자 입장에서는요.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면 자기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해야 돼요. 기간이 매우 짧죠? 동그라미 4번이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비공개 요청에 고속력은 없다고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 만약에 제3자가 비공개 요청을 하면요.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못한다. 무조건 비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받아볼 수 있는 정보는 날씨 관련된 정보밖에 없어요. 날씨 관련된 정보는 제3자랑 관련이 없다고요. 그만큼 정보 공개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해당 공공기관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제3자가 잘못되었다. 왜 내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냐. 그래서 이때 불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는요. 공개 결정하는 이유와 공개 실시를 언제 공개 실시하겠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공개 결정했죠? 공개 실시는 실제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언제 보여줄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불복 절차는 문서여야 되겠죠, 여러분. 정보공개 청구 자체는 말로 할 수 있지만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 절차죠. 그러니까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하고 6번의 동그라미 4번 해설 한번 보세요. 보니까 덧붙여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한 날과 현실적으로 공개하는 날 사이에 30일 이상의 시간적인 간격을 두어야 돼요. 왜? 그 정도의 간격을 두어야 제3자가 뭐 이의신청이건 행정심판이건 행정소송이건 필요한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공개 결정하고 뭐 그 다음날 공개 실시한다.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30일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라는 내용까지 알아둡시다. 7번이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금전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과징금, 여러분 과징금은 불법이익의 박탈이죠. 그 네 번째 줄에 부당이득 환수적인 요소가 부과되어 있는 겁니다. 부당이득 환수라는 건 불법이익의 박탈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헌법 제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말하는 처벌은 형사처벌, 행정형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이요. 가산금은 지연이자죠. 행정법상의 금전급부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으로 금전채무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 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산금 지연이자가 계속 쌓이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숨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얘기죠. 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간접강제란 말 이 말도 또 이해를 하세요. 디귿 보겠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가산세 개념적인요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입니다. 가산금은요 첫 번째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언더라인 치고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지연이자죠. 연체이자죠. 금전급부 의무 정해지는 기간 내 안 내면 이자 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금전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지연이자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디귿에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 이건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납세 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국어에 국어, 디귿도 국어라니까요.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답변이에요. 세무공무원이 말이. 그럼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은 니가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요. 7번에 니은과 디귿은 여러분은 가산금과 가산세는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가산금과 가산세 비교에 대한 표를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이 표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가산금 고지는 처분성이 없고 가산세 부과는 고지는 처분성이 있다는 내용까지. 8번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 동그라미 1번. 언더는 쳐볼까요?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헌법에 의해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까지 언달은 지금 뭡니까? 입법 부작위 중에서 진정 입법 부작위죠. 진정 입법 부작위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니까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죠. 동그라미 2번이요.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검사가 이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 그럼 이건 검사가 잘못한 거고, 이때 이러면 단순히 과실이 아니라 고의죠. 고의범행이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을 진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성폭행을 당해서 곧바로 112 신고를 했어요. 112 신고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경찰차가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출동하다 보니까 그 범행 현장 근처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 잠깐 쓰락을 했거든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 도망가서 붙잡았습니다. 붙잡은 다음에 이 사람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전과 막 한 10몇 범이에요. 너 바로 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요, 피해 여성한테 보여줬어요. 이놈이 당신이 피해를 당한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다. 그리고 전과 10몇 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피해 여성은 그 당시에 그 성폭행을 당할 당시에 공포와 충격, 그 가해자의 얼굴을, 성폭행범의 얼굴을 정확히 보기도 쉽지가 않잖아.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저 사람이 성폭행범이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 성폭행범 용의자는요, 나는 성폭행한 적이 없다, 극구 부인했거든요. 나중에 그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요, 속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고척동에 있죠, 거기다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DNA 분석해 보니까요, 현장에서 체포된 그 사람 DNA가 아니었어요. 이거 무슨 뜻이요? 그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그 성폭행범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왜 도망갔을까? 여러분, 전과 10몇 범쯤 되면요, 경찰이 오라 그러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그런 경우 도망갈 수밖에 없겠지. 전과 10몇 범이니까. 뭐 여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성폭행범은 아니었다고. 근데 검사가 이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자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법원에 제출 안 했어. 나중에 판사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 사건 기록 읽어보다 보니까 무슨 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속옷 이런 말이 나와. 그럼 이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조회 안 해봤냐 물어봤는데 검사가 우물쭈물해.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판사가 직접 그 수사연구소에 조회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선 이거를 해당 검사에게 보냈대. 검사가 숨긴 겁니다. 나쁜 놈이죠? 자, 이런 경우엔 국가배상 책임을 지고, 이건 고의죠, 고의. 자, 이런 행동을 한 검사는 여러분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돼, 솔직히 얘기하면. 아마 이 담당 검사가 옷을 벗었을 겁니다. 옷 벗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동그라미 3번이요. 고의과실의 유무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고, 반면에 여러분,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국가는 여러분 뭐가 실 책임이에요? 이게 여러분 양벌 규정이 아니에요. 양벌 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지지만 국가는 과실이 없다 그래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기준으로 고의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국가는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항상 책임지는 겁니다.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동그라미 4번이요.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가 되었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고성하는 게 아니에요. 8번 동그라미 4번도 제가 해석 코멘트 잘 달아놨죠. 이를테면 위법한 법규명령에 터잡아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했다. 나중에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심사에 따라서 당해 처분이 취소가 되었다. 이건 위헌인 법규명령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었는데, 당시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법규명령이 위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럼 법규 명령에 터잡아서 업무를 집행한 공무원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9번이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가집행 선고라고 나왔죠. 가가 임시가짜죠. 가집행 선고라는 게 뭐냐면요, 1심 단계에서만 승소했어도 대법원 단계에서 판결 확정이 안 돼도요, 일단 해당 그 원고가 피고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고 돈 안 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당사자 소송에서 피고가 국지합 명제 누구이든 간에요, 그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집행이 가능해. 옛날에는요, 국가한테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내려서 이때 당사자 소송에 상대방인 원고는 돈을 못 받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선생님 1심에서 가집행, 강제집행 했는데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요, 해당 상대방인 국민이 원고가 받은 돈 돌려주면 돼요. 가집행 선고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취소 소송에 관한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은 당사자 소송에 준용된다. 여러분, 무효등 확인 소송과 부작위법 확인 소송은요, 준용 안 되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당사자 소송은요, 준용되는 거랑 안 되는 거 숫자가 매우 비슷하거든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도 웬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 대한 게 선지로 나오면 그때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준용될 수밖에 없는 게 9번 동그라미 2번 여러분 해설 코멘트 한번 보세요.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이 신청이 행정심판이죠. 이걸 거친 다음에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금 더 달라. 그럼 여러분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는 소송이 계속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관련된 기록을 몽땅 다 보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재판할 수 있겠죠. 이때 중토위 이의재결이 행정심판이라니까 보상금 증감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기록 제출을 명할 수 있겠죠. 이게 보상금 증감 소송이라는 당사자 소송에서도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 가능하다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요. 당사자 소송에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되었다. 그럼 당사자 소송이 주된 소송이고 관련 청구 소송이 병합된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 주된 소송이 부적법 각하될 운명이라면 패키지로 병합된 관련 청구 소송도 같이 각하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구한대. 토지 일시 사용은 여러분 공용 침해에서 수용 사용 제한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공용 사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동의의 의사 표시를 구한대. 이 말의 처분이란 이 부분 보니까 여러분 토지 일시 사용 제가 공용 사용이라고 그랬어요. 공용 사용이면 공법 관계입니까? 사법 관계입니까? 공법 관계지. 그렇기 때문에 행정 소송으로 가야 돼. 그런데 토지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 보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처분이란 말이 없죠. 그럼 뭐요? 처분 이외의 공법상 법률 관계죠. 그러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동그라미 4번 선지 알아놓으세요. 자, 10번이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제3자요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이 있다. 그 인용재결로 인해서 비로소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있다면 인용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일단 국어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10번 동그라미 4번 뭐 생각하면 돼요?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생각해보자고요. 인근 주민이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인용재결이 내려졌다. 그럼 인용재결의 내용은 뭡니까? 연탄 공장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죠. 그러면 이 재결로 누가 피해를 봐요? 연탄 공장이 피해를 보죠. 그럼 법원에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10번의 동그라미 2번 징계 혐의자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 결정. 소청 결정이 행정심판 재결이죠. 여러분 견책이 감봉보다 더 경한 처분이죠. 이건 감액경정과 유사하네. 이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행정심판위원회도 밉다. 왜? 낮은 징계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변경된 원처분에 대한 원처분 취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 소청 결정의 취소 사유, 재결 고유한 위법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견책으로 변경된 범위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요. 공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죠. 이 징계에 대해서 교원소통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 그럼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송의 대상으로, 원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원처분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죠. 동그라미 3번은 코멘트 잘하는 것도 좀 보세요. 제가 이게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한 효력을 가진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인 행정청은요.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 근데 당초의 처분에 대해서 변경, 명령, 재결이 있다. 그럼 행정청은 기속력 때문에 따라야 되겠죠.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 위법하다. 그럼 후속처분, 위법한 후속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의 상대방은 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겠죠. 후속처분 10번 동그라미 4번 코멘트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위법하다면 후속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거 사실 그림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의미가 없죠. 이게 음성 강의래 가지고. 다 여러분들 공부 되셨을 것이고 안 된 분들은 그 카페에다 질문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